자, 벡터의 활용인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직선이랑 평면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일단 직선 먼저 보면 우리 1학년 때 공통수학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했다? 그쵸? 근데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기울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4,1을 지난다 라고 하면 그냥 뭐 바로 세울 수 있겠죠.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벡터를 활용해서 구하는 게 이제 기말고사에 나올 내용인데, 자, 기울기라는 건 결국 x가 얼마 늘어날 때 y가 얼마 늘어나냐 라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x가 2만큼 늘어났을 때 y가 1만큼 늘어나는 거, 또는 x가 4만큼 늘어났을 때 y가 2만큼 늘어나는 거, 요걸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벡터로 표현한다라고 해보면 x가 2만큼 늘어날 때 y가 1만큼 늘어나는 거 우리 벡터 2,1이라고 표현을 하죠.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z성분 하나가 추가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x가 4만큼 늘어날 때 y가 2만큼 늘어난다라고 하면 얘는 벡터로 표현해보면 4,2잖아. 자, 근데 얘네 둘의 관계는 당연히 기울기가 똑같을 거잖아. 2분의 1 가지고 만든 벡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평행하겠죠. 평행하다는 말은 이 두 벡터 간의 실수배 관계에 있다는 거야. 얘는 지금 2배를 곱하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요 4,2라는 벡터랑 똑같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4,1이라는 벡터는, 4,1이라는 점은 그냥 원점에서 x에서 4만큼, y에서 1만큼 올라간 거니까 4,1이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2분의 1x-1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자, 그러면 얘를 벡터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점에서 일단 4,1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4,1로 먼저 가. 4,1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1인 거잖아.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니까 x가 2만큼 늘어날 때 y가 1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2,1이라는 벡터를 실수배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표현이 되겠죠. 양수배한다라고 하면 오른쪽 위로 갈 거고, 음수배한다라고 하면 왼쪽 아래로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얘를 일반화 해보면 결국에 이렇게 되겠네. 일단 4,1이라는 벡터를 먼저 가고, 4,1이라는 벡터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1이라는 벡터, 기울기에 대한 벡터를 내가 얼마만큼 갔냐, 얘네들이 더해주면 4,1 먼저 간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벡터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이 2,1이라는 벡터를 우리가 직선에서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할 거야. 방향 벡터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면, 기울기가 예를 들어 3이다 라고 해보면 기울기가 3이다 말고 방향 벡터가 1,3이라고 해볼까? 방향 벡터가 1,3이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예를 들어서 2,2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해볼까? 그러면 2,2라는 점을 먼저 간 다음에 방향 벡터를 얼마만큼 더해줄 거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x성분끼리 y성분끼리 더한 거니까 2 플러스 t, 2 플러스 3t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때 했던 자체 방정식 생각해보면 결국에 얘가 이제 x좌표가 되는 거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게 y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변수 t로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t라는 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냥 넘기면 돼. x-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3t니까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다시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돼. y-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기하에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의 표현이야. x-2는 3분의 y-2. 여기 분모에 달려있는, 분모에 여기 1이 숨어있잖아. 분모에 숨어있는 1 그리고 3이 방향 벡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4,1을 지나고 2,1이 방향 벡터인 거잖아. 그러면 4 플러스 2t가 되고 1 플러스 t가 될 건데, 얘도 똑같이 얘가 이제 x인 거고 얘가 y인 거니까 t로 다시 정리해보면, t라는 애는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x-4,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분의 y-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1이라는 게 이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고 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4,1이라는 게 4,1을 지난다 라는 뜻이겠지. 얘를 잘 정리해보면 2분의 x-4는 1분의 y-1이라는 애를 잘 정리하면 얘 결국 2분의 x-2잖아. 그 마이너스 1 넘기면 우리가 1학년 때 세웠던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는 다 y는 한 다음에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 기울기 y절편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 벡터가 더 중요하니까 이 방향 벡터가 한눈에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게 이제 이쪽에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말인데, 공간에서 넘어와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x1, y1, z1을 지나고, 얘는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방향 벡터가 a, b, c가 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하면 그냥 a분의 x-x1, 그게 b분의 y-y1, 그게 c분의 z-z1,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거꾸로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방향 벡터 바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나는 한 점도 사실 구할 수 있겠죠? 그치?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랑 연결되는데, 결국에 여기 나와 있는 방향 벡터 a, b, c라는 애가 이 직선의 벡터인 거잖아. 그치? 이 직선의 벡터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직선이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 벡터 우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도 정리해주면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벡터 두 개 나와 있을 때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는 내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 자, 요 방향 벡터를 내가 A 벡터라고 하고, 두 번째 방향 벡터, 직선의 방향 벡터를 B 벡터라고 하면 벡터 두 개를 내적한 거는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크기끼리 곱한 다음에 끼어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하면 얘네들의 벡터의 내적 결과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직선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방향 벡터 알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방향 벡터 a, b, c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와 있다면 1, 3, 2, 1같이 숫자로 나와 있으면 얘네들의 크기 또한 구할 수 있겠죠. 피타고라스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방향 벡터 알고 있고 방향 벡터 알고 있으면 얘네들의 내적한 값도 알 수 있어.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z 있다면 z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얘는 알아. 숫자로 알고 있고 얘도 숫자로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코사인 값을 알 수 있는 거겠지. 코사인 값을 알면 얘가 만약에 코사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특수각으로 나온다면 세타 또한 알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우리 다시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할 때는 둔각이 나올 수가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벡터 하나랑 요런 벡터 하나가 있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둔각 형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결국 얘네들을 연장한 거의 각의 크기니까 둔각으로 나오면 파이에다가 그만큼을 빼서 무조건 예각으로 만들어줘서, 뭐 직각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둔각이라고 하면 예각으로 만들어줘서 답을 구해주면 된다.
가 이쪽에 있는 밑에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1학년 때 법선도 같이 배웠는데 법선이라는 말은 그냥 수직인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다시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의 법선 방정식이라고 하면 그냥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야. 뭐 이런 직선의 방정식들이겠죠. 얘네들이 다 수직인 거. 요걸 이제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벡터에서도 법선 벡터가 있는데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가 2,1이잖아. 그러면 이 법선의 방정식은 얘네 둘이 내적했을 때 0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t,-2t가 되는 그런 방향 벡터가 이 직선의 방정식의 법선 벡터가 되겠죠. 당연히 1학년 때 했던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2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법선 벡터의 방향 벡터는 뭐 1,-2다. 근데 t에다가 1을 대입한 게 결국 이게 될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얘랑 조금 유사한데 나중에 평면의 방정식에서 똑같이 할 거거든. 자, 다시 이 벡터랑 어떤 A 벡터가 있다라고 해보자. A 벡터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법선 벡터를 N 벡터라고 해보자. 이 법선 벡터를 N 벡터라고 하면 결국에 N 벡터랑 A 벡터랑 내적한 게 0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도 법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3쪽에 나와 있는 말이고 평면의 방정식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바로 문제 풀면서 더 봅시다. 자, 뒤에 있는 1번 보면은 평면이랑 공간이랑 똑같은데 당연히 평면은 미지수가 2개, x, y고 공간은 미지수가 3개, x, y, z라 그냥 공간으로 바뀌면 그냥 식이 조금 더 길어진다. 딱 그 차이밖에 없고. 자, 봅시다. 1,1,1을 지나고 직선에 평행한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를 지난대. 자, 그러면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기울기가 같은 거고 근데 여기서는 x, y, z 세 개가 있으니까 기울기라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고 방향 벡터가 첫 번째 문제니까 그냥 다 쓸까? x-5가 2분의 y 더하기 3이랑 그 다음에 z 플러스 2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x, y, z 다 같다라고 했을 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게 방향 벡터라고 그랬잖아. 1, 2, 1이 이 직선의 방향 벡터겠지?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보자.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평행한데 1,1,1을 지난대. 자, 그러면 그냥 뭐 여기 1,1,1이 있다라고 했을 때 평행하게끔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당연히 평행하니까 방향 벡터는 똑같을 거야. 1분의 1,1을 지나니까 x-1, 그 다음에 2분의 y-1, 1,1,1을 지나니까 1분의 z-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요게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평행한 직선이고 근데 그 직선이 k,2k제곱 마이너스 1,k를 지난대. 그럼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k,2k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k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 그게 직선 위의 점이라는 말이니까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이제 그냥 k-1이고 2분의 2k제곱 마이너스 2니까 k제곱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그게 k-1이랑 똑같대. 이 식을 만족하는 k를 그냥 구해주면 되는데 그냥 얘네 둘이만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바로 합시다. k가 0이거나 k가 1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k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0,-1,0 이 b가 되는 걸 거고 만약에 k가 1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한 1,1,1이 b가 되는데 문제에서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랑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안 될 거고 요게 이제 맞는 b가 되겠지. 그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래. 자,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여러 개 배웠잖아. 자, 원점이 있고 A라는 점이 1,1,1, B라는 점이 0,-1,0. 그 다음에 여기는 원점. 자, 길이 생각해보면 여기는 루트 3이고 여기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에 x1 차이, y2 차이, z1 차이니까 1, 4, 1 더하면 6이죠? 루트 6 이렇게 되겠다. 자, 삼각형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다 알죠?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2배의 루트 3에 루트 6에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제곱 뺀 거. 자, 이렇게 되는데 계산만 좀 해볼까? 3루트 2니까 6루트 2분의 여기 8인가? 이렇게 되겠다. 아우 싫어. 3분의 2루트 2야? 네, 이렇게 되네요. 자, 코사인 값 알고 있으면 우리 사인 값도 구할 수 있잖아. 사인 세타는 제곱해서 더해서 1이어야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사인 값 구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S라는 애는 2분의 1에다가 루트 3에다가 루트 6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이게 방금 내가 푼 방법이 대부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 거고, 근데 얘는 좌표 평면에다가 좌표 공간에다가 좀 표현해 볼까? X축, Y축, Z축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원점은 여기야. 0,-1,0은 여기야. 그 다음에 1,1,1은 1,1,1인 거니까 뭐 대충 여기 정도에 있잖아. 자, 이렇게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OB를 밑변으로 잡으면 여기 길이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에서 Y축에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될 텐데, 그러면 XY 평면에 수선 내리면 요만큼 길이가 1이고 요만큼 길이가 1이니까 수선 길이, 삼각형의 높이가 루트 2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해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2분의 1 한 거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 좌표 공간에서 이런 식으로 축에 평행하게 나오기는 흔치 않으니까 뭐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 거고, 길이 구한 다음에 코사인 법칙으로 사인 구한 다음에 넓이 구하는 거. 근데 조금 특이되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쵸? 자, 2번 봅시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다른 직선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방향 벡터를 알면 돼. 자, 첫 번째 직선은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해야겠네? x가 4 늘어날 때 y는 3 늘어나는 거니까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4,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당연히 8,6 12,9 이런 식으로 실수배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다 벡터의 크기에서 나눠질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이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분의 y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이 방향 벡터가 3,4라고 하면 안 돼. 무조건 분자에 있는 x, y 또는 z가 개수가 무조건 양수로 맞춰놓은 다음에, 양수가 아니라 1로 맞춰야겠죠? 개수를 전부 다 1로 맞춰놓은 다음에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자,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2니까 이 방향 벡터,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3,4가 되겠지? 자, 얘를 내적하면 x 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2, y 성분끼리 곱하면 12니까 둘이 더하면 0이네? 근데 그게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인데, 얘는 지금 0이잖아. 벡터를 내적했는데 0이 나왔다는 거는 얘네 둘이 90도라는 말이겠죠? 2분의 파이. 그래서 이루는 각의 크기는 90도다.
뭐 당연히 여기다가 결국에 여기 5가 될 거고 여기 5가 될 거니까 코사인 값이 0이 되는 세타를 찾아도 당연히 2분의 파이 직각이겠죠? 그치? 근데 0이면 좀 특수한 상황, 수직인 상황이니까 바로 하시면 될 거고. 넘어가서 3번.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네들의 방향 벡터만 좀 보면 첫 번째 직선 L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2,1이고 두 번째 직선 M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3,-1이죠. 3,-1. 자, 그러면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면 되는데, 자, 이거 내적하면 6에다가 1 뺀 거니까 5다? 근데 그게 두 벡터의 크기, 2,1의 크기는 루트 5가 될 거고 3,-1의 크기는 루트 10이 될 거고 내가 여기다가 코사인 값을 곱하는 거잖아. 자, 계산해주면 루트 5, 루트 10이면 5루트 2인가? 5루트 2의 코사인 세타.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뒤에 곱해져 있는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2분의 루트 2여야 되네.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세타를 찾아주면 되겠죠? 세타는 4분의 파이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이다 또는 45도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4번. 자, A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번에는 좌표 공간이네. X, Y, Z 세 개가 있으니까 일단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볼까? 어차피 그림을 믿진 않을 거니까 L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얘네 둘이 뭐하냐?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요 점이 A가 될 거고 그리고 방향 벡터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1,2,1 그 다음에 L2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1,-1,A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 여기 크기가 60도래. 자, 그러면 방향 벡터 미지수 하나 끼고 알고 있고 정확히 알고 있고 각의 크기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를 구할 수 있겠네. 자, 다시 1,-1,A라는 벡터랑 1,2,1이라는 벡터랑 얘네 둘이 내적하면 일단 결과는 1에다가 2 빼고 A 더하는 거니까 A-1이고 근데 그게 벡터의 크기 첫 번째 직선의 벡터의 크기는 1,2,1이면 여기 루트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의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2네. 근데 거기다가 끼인 각의 코사인 값 코사인 60도 하면 2분의 1이죠. 요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A를 구할 수가 있겠다. 자, 다시 양변에다가 2 곱한 다음에 2A-2가 루트 6A제곱 플러스 12잖아. 자, 양변 제곱해보면 4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고 그게 오른쪽 거 제곱한 6A제곱 더하기 10인데 자,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2로 바로 나눌게.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A라는 애가 마이너스 2다. 가 나오고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2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L1 위에 점 2,4,2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2,4,2가 있대. 2,4,2가 있는데 여기서 L2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 L2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 여기가 H래.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게 AH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지금 L1의 직선의 방정식이 X-1이 2분의 Y-2고 그게 Z-1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우리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했던 것 중에서 Y는 2X 더하기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내가 임의의 점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한 다음에 T, 2T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면 돼.
내가 여기다가 x에다가 y에다가 z에다가 뭘 대입하면 똑같이 미지수로 나올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x에다가 내가 만약에 t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x-1이 t-1이 될 거고, 여기도 t-1이 되게 하는 y를 찾아주면 돼. 근데 얘 이 전체 2분의 y-2라는 게 t-1이 되는 y를 찾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요 식 자체를 t가 되게 하는 x, y, z를 찾아줄 거야. 자, x-1이 t여야 되는 거니까 x는 t 플러스 1이면 되겠죠? 2분의 y-2가 t가 돼야 되는 거니까 2t 플러스 2가 되면 될 거고, z도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다시 L1이라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야. 즉 L1이라는 직선의 임의의 점이고, 근데 그게 A라고 해보자. 근데 A라는 점이 L1이랑 L2의 교점인 거잖아. 자, 여기 잠깐 지우고, L2의 직선의 방정식 세워보면 L2의 직선의 방정식이 x-1이 2-y고, 그게 아까 A가 뭐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z-1. 자, 그러면 이 직선 위에도 A라는 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L2라는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요 x, y, z 대입해주면 전부 다 똑같아야겠네? 다시 x, y, z에다가 요거 대입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t 플러스 1 대입하면 여기는 t가 될 거고, 2t 플러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겠네. 얘를 만족하는 t는 0이죠. t는 0.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다시 t가 0인 거니까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t에다가 0을 대입한 1, 2, 1이야. 그쵸? 자, 다시 어떻게 한 거냐면 L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그거를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임의의 점을 t라는 변수로 표현을 한 거야. 근데 A라는 점이 결국 L1 위에도 있어야 되고 L2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L2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당연히 식이 성립해야겠지? 그거 가지고 t를 구한 거고. 자, 그 다음에 A가 1, 2, 1이니까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해버릴 수가 있잖아. X좌표 1 차이 나고 Y좌표 2 차이 나고 Z좌표 1 차이 나니까 길이가 루트 6이네.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니까 삼각비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코사인 60도,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인 거니까 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AH의 길이는 2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 하나로 나타낸 다음에 대입하는 거. 이거 직선에서 굉장히 많이 할 거고 평면에서도 할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평면의 방정식 봅시다. 평면의 방정식.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는 지나는 한 점의 위치 벡터랑 방향 벡터에 t배한 다음에 더한 거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했는데, 평면을 표현할 때는 법선 말고 설명할 수가 없어. 다시 이런 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평면 안에 들어있는 벡터로 이 평면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 벡터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도 평면에 들어있는 벡터고 뭐 이런 것도 평면에 들어있는 벡터고 너무나도 많잖아. 근데 이 모든 벡터, 다시 이 평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벡터랑 수직인 벡터가 있어. 그게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겠죠? 다시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법선 벡터라고 하면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한다 그랬잖아. 평면 벡터에서의, 평면 방정식에서의, 다시 평면에서의 법선 벡터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들어있는 모든 직선의 방향 벡터랑 수직이 되게 하는 그거를 이제 법선 벡터라고 할 거고, 기호로는 n이라고 쓸 거야. n 벡터 이렇게 쓸 거야. 법선이 영어로 하면 노말이거든. 노말? 너네가 알고 있는 그 평범한 할 때 그 노말인데 거기에 첫 글자 따가지고 n 벡터라고 쓸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이 법선 벡터가 1, 2, 3이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x의 개수가 1, 여기 있는 1, y의 개수가 2, z의 개수가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기에 등식에다가 등호 있어야 되고 뭐 는영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도 등호가 있듯이. 자, 근데 법선 벡터 하나만 알고 있으면 평면의 방정식을 정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벡터랑 수직이 되는 평면이 내가 그려놓은 이 평면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이런 평면도 이 법선 벡터랑 수직이 되겠죠. 이 평면이랑 수직인 평면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나는 한 점을 알아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3, 2, 1이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해주면 3, 2, 1이 이 평면의 방정식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x, y, z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만들어야겠죠. x에다 3 대입하고 y에다 2 대입하고 z에다 1 대입하면 3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10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빼준 게 0이 된다. 이게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는영으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넘겨서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1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게 이제 6쪽에 나와 있는 말이고 결국에 평면의 방정식을 정하려면 알아야 되는 게 법선 벡터를 하나 알아야 되고 지나는 점을 하나 알면 된다. 그 법선 벡터가 예를 들어 a, b, c라고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한 다음에 지나는 한 점으로 개수 맞춰준 다음에 는 0 붙여주면 된다 하고 밑에 있는 거 두 개 짤막한 거 하나만 해봅시다. 3, 마이너스 1, 2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2, 4,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법선 벡터가 2, 4,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2x 그리고 4y 그리고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3, 마이너스 1, 2잖아. 3, 마이너스 1, 2를 대입해주면 6이고 빼기 4고 빼기 2니까 0이네. 그러니까 그냥 0 요렇게 평면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 3, 1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래. 좌표 축이 x, y, z축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x축의 수직이래. 그러면 이 벡터의 수직인 거니까 결국 법선 벡터가 이 x축이 되는 거잖아. 그럼 x축의 벡터를 생각해보면 1, 0, 0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당연히 2, 0, 0 3, 0, 0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2, 3, 1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래. 그럼 법선 벡터가 1, 0, 0, 0이라고 하면 2, 3, 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x, 0y, 0z 2, 3, 1 지나야 되니까 뭐 마이너스 2는 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2, 0, 0을 법선 벡터라고 하면 2x 더하기 0y 더하기 0z에다가 x에다가 2 대입해주면 4니까 4 뺀 게 0이다.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3x-6은 0인 거니까 이 세 개의 방정식 모두 똑같은 걸 표현하고 있잖아. 그래서 법선 벡터가 1, 0, 0이냐 2, 0, 0이냐 3, 0, 0이냐는 의미가 없고 그냥 방향만 알고 있으면 된다.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방향만 알고 있으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너무 빠른가? 내 말을 괜찮아? 되고요. 빨리 들어와. 그 가운데 저거 하나 가져오라. 자, 그리고 7쪽에 나와 있는 평면의 방정식 문제를 물어볼 때 굉장히 귀찮은 문제가 있는데 1, 0,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 1 그 다음에 2, 1, 3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우리 두 번째 단원인 공간 도형할 때 첫 번째 그 평면의 결정 조건을 배웠었는데
기억나니 얘들아? 평면의 결정 조건? 재원아 너 기말 시험 범위가 어디부터야? 아 정사형부터야? 평면의 결정 조건이 뭐야? 세 점을 지나면 세 점. 그치. 세 점을 지나면 평면이 결정되지? 그 다음에 직선 하나랑 그 직선 위에 없는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그치? 다시. 세 점을 지나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돼.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없다면. 자, 그러면 우리 평면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근데 미지수가 4개인데 이 점이 지나는 점이 3개야. 그러면 미지수 개수보다 등식의 개수가 하나가 적으면 이 4개의 문자들이 한 문자로 표현이 되잖아.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나눠주면 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뭐야, cz가 아니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1,0 지나고 여기가 0,1 지난다라고 하면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만 있어도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잖아. 다시 1,0을 지난데 그러면 a 더하기 c가 0이야. 0,1을 지난데 b 더하기 c가 0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ax 더하기 by 그 다음에 c라는 거. c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고 b가 마이너스 c니까 얘는 또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치?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어차피 a가 0이면 그냥 0은 0으로 의미가 없어지니까 a 나눠버려가지고 x 더하기 y-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했듯이 평면의 방정식도 똑같이 하면 돼. 근데 미지수가 4개잖아? 졸라 귀찮을 거야. 해봅시다. 1,0,1을 지난데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a 더하기 2c 더하기 d는 0. 4,-3,1을 지난데 그러면 4a 마이너스 3b 더하기 c 더하기 d는 0. 2,1,3을 지난데 2a 더하기 b 더하기 3c 더하기 d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할 수 있겠지? 해보자. d니까 d를 없애보자. 자, 맨 위에서 중간 있는 거 빼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0이고 맨 밑에 있는 거에서 맨 위에 있는 거 빼보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 그쵸? 그 다음에 cc 계산할 때 얘에서 얘를 빼면 c가 되고 얘에서 얘를 빼면 c가 되니까 일부러 맞춰준 거거든? 내가 지금 할 때 요렇게 2개랑 요렇게 2개를 했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d는 똑같이 날아가고 뺐을 때 c고 뺐을 때 2c잖아? 그러면 2배 한 다음에 계산해주면 돼. 자, 밑에서 위를 빼면 개소리 위에서 밑을 빼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2b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b는 2a다.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죠. b가 2a면 이제 대입하면 나올 거야. a 더하기 2a 더하기 c가 0이니까 c가 마이너스 3a일 거고 그 다음에 어디다 대입하는 게? 여기다 대입해볼까? a 더하기 2c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a죠. d가 5a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시 써보면 이 평면의 방정식이 ax by 그 다음에 2ay cz 마이너스 3az 플러스 5a 이게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누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3z 더하기 5는 0이라는 평면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계산이 굉장히 지랄맞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우리 1학년 때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쵸? 근데 그거보다 약간 더 지랄맞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근데 뭐 어렵진 않죠. 계산이 지랄맞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우리 중간고사 준비할 때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교선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서 수직되게끔 그어가지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구했는데, 우리 평면의 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법선 벡터를 알고 있는 거잖아. 얘 지금 평면이야. 알파라는 평면이고 베타라는 평면이다 라고 하면 평면의 방정식 식이 나와 있으면 법선 벡터를 구해버릴 수가 있잖아. 이게 베타에 대한 법선 벡터, 평면 베타의 법선 벡터를 내가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를 내가 A라고 하면, 결국에 법선 벡터 알고 있으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여기 지금 끼인 각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직각일 거고 여기가 직각일 거고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2파이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 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는 거니까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가 되겠죠? 그치? 결국에 법선 벡터 두 개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러면 법선 벡터 두 개가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인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똑같은 거지?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똑같이 직각이고 똑같이 직각이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세타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위 그림에서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세타였는데 밑에 그림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예각으로 나와야 된다. 물론 직각으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둔각이 만약에 나온다면 세타를 구했는데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세타를 구했는데 그게 만약에 둔각이 나온다 라고 하면 파이에다가 그 둔각을 빼줘가지고 항상 예각으로 바꿔주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서 문제 봅시다. 자, 5번 4,3,-2라는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가 0,5,1에. 자, 그러면 평면이 있는데 여기 지금 4,3,-2라는 점이 평면 밖에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이 점에서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그었는데 이 수선의 발의 좌표가 0,5,1에.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요 벡터가 평면의 법선 벡터 아니야? 그럼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4, x가 4 늘어났으니까 y는 2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2, z는 4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법선 벡터 알고 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평면의 방정식도 세울 수 있겠지. 근데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하면 얘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평행한 거니까 이걸로 계산해보자. 숫자 작은 게 더 계산하기가 편하죠.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로 시작할 거고 0,5,1을 지나야 돼.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5 대입하고 z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9잖아. 그럼 여기다가 9를 더하면 0이다 하면 평면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게 2x 더하기 ay 더하기 bz 더하기 c라 그랬으니까 a, b, c 다 더하면 6이다.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6번 1, 마이너스 2, 4를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으면 이거 지금 우리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알고 있는 거잖아. 직선의 방향 벡터가 3,
직선의 방향 벡터가 3,1,2인가? 맞아? 아니죠? 왜 아니지? 마이너스 이겠죠? 그치? 2분의 2 마이너스 z잖아? 그치? 다시 직선의 방향 벡터가 3,1, 마이너스 2인데 이 직선이랑 평행한 방정식을 이 벡터의 이 직선의 수직인 평면을 구하래. 그치? 자, 그럼 이런 평면이 얘가 결국에 법선 벡터가 되는 거잖아. 얘가 법선 벡터가 되는 거니까 평면의 방정식을 3x 더하기 y 마이너스 2z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1, 마이너스 2,4를 지난데 1, 마이너스 2,4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보면 3 빼기 2 빼기 8 나 못하겠어. 3 빼기 2 하면 1 에다가 8 빼면 마이너스 7 그러면 여기다가 7을 더한 게 0이다.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아, 너무 쉬운데? 7번 직선의 방정식이랑 평면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평면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은 내가 2B로 설정을 할 수가 없는데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변수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지. 2분의 x-1이 마이너스 1분의 y-2가 3분의 z 플러스 1인 거니까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임의의 한 점을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2, 3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치? t가 되게끔. 자, 근데 얘가 이제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에 대한 식이고 x 더하기 2y 더하기 z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평면의 방정식이 있는데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평면이 대충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교점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 거 찾아야 되니까 둘이 연립하면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 위에 점을 임의로 한 문자로 표현한 식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는 0이 되는 t값 찾아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x에다가 대입해보면 여기가 2t 플러스 1이고 더하기 y에다가 대입해보면 4-2t고 z에다가 대입해보면 3t-1이고 거기다가 10을 뺀 게 0이어야 된대. 자, 계산해보면 2t 날라가고 3t 그 다음에 1 더하기 4-1 하면 4인가?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6 그게 6이다. 그러면 t라는 애가 2다 라고 나오네요. 자, t가 2라는 게 여기다가 2를 대입해보면 5,0,5가 되는 거잖아. 요게 직선이랑 평면의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쵸? 5,0,5 고요. 그 다음에 8번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평면의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법선 벡터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가 1, 1,1,1이고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가 1, 1, 마이너스 2고 그럼 벡터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이거 내적해보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니까 얘 그냥 0이잖아? 얘는 그냥 수직인 거네? 그러면 법선 벡터가 수직인 거잖아? 법선 벡터가 수직인 거니까 당연히 평면도 수직이겠죠? 그래서 90도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0쪽 말고 쭉 넘겨서 몇 번이었지? 55번. 55번 볼까? 뒤에. 자, 55번 보면 평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자, 법선 벡터 바로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2, 1,1이고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야? 1,1이야? 윤서야 뭐야?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못 타놨나?
2가 아니라 Z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그냥 Z의 개수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1,1,0인 거겠지? 자, 그러면 둘이 내적하면 결과가 2 더하기 1이니까 3이야. 근데 그게 벡터의 크기는 루트 6이고 벡터의 크기는 루트 2고 그럼 여기가 지금 2 루트 3인가? 잠깐만. 여기다가 코사인 값 곱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2 루트 3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어야 되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세타는 6분의 파이죠? 30도. 그럼 뭐 이런 거 아니야? 법선 벡터가 있고 법선 벡터가 있는데 요 각이 2분의 파이래. 그럼 평면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6분의 파이야. 여기는 6분의 5파이고 여기는 6분의 파이니까 둘 중에 더 작은 거 6분의 파이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겠죠? 30도 고요. 그 다음에 (56번) 또 보면 평면이랑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1,1,0이고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0,1,1 자, 그럼 얘네 둘이 내적하면 0, 1, 0이니까 1이고 그게 벡터의 크기가 루트 2, 루트 2에다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거니까 세타라는 애는 3분의 파이겠죠? 3분의 파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데 그러면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는 여기가 지금 3분의 파이고 3분의 2파이고 3분의 파이니까 둘 중에 더 작은 3분의 파이가 두 평면에 이루는 각의 크기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합시다.